92년부터 2003년, 2016년 이렇게 세 차례를 걸친 그린벨트 훼손, 결국 3,000평에 달하는 규모가 됐는데요. 게다가 제대로 묘지 설치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그린벨트 훼손 위에다가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것이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 같으면 그야말로 큰일 날 일이죠. 하지만 조선일보 방시일가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국내법의 무풍지대 위에서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심지어 미군 부대 사령부 내에도 호화 묘지를 추가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고발뉴스 뉴스방의 연속 고발이 이어지자 해당 지자체인 의정부 시청이 어제죠, 뒤늦게 현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돌아온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봤더니요, 한마디로 자신들도 놀랬다,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기사도 읽어봤어요, 저도. 예. 지금 할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위니까요. 네. 기특법 나와 있는 대로 개고 보내고, 네. 이행강제금, 시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린벨트 훼손도 문제지만 그 네. 경우에 보면은 아예 그 장사법상 그 설치 허가 신청도 없이 그냥 불법의 불법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좀 강도 높게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 높기는 저희가 일단 하는 게 대부분 묘지는 이행을 못해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서 고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경찰 고발까지 가신다고요? 예, 가야죠. 만약에 되면 못하면. 의정부시는 먼저 그린벨트 원상 회복 명령을 담은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고요. 그래도 시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마지못해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함께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일 적폐신문 조선일보 사주 3명이 방응모, 방일영, 방우영 이렇게 3명이 묻혀있죠. 의정부 불법 묘지는 원칙대로 파헤쳐서 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권해온 대로 이를테면 수목장이라든가 그리고 가족 화장장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고발뉴스는 전 과정을 지난 15년 동안 저희가 취재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몰랐을까요? 알고도 조선일보와 내밀하게 접촉하면서 보고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직무유기와 배임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감사실 쪽에 저희가 필요한 절차 진행을 검토할 계획임도 함께 밝혀드립니다.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 구독자 13만 3천 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중 눌러주시고요. 바로바로 배달 갈 수 있도록 배를 눌러주시고 위에 활성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이 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감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인데요. 13.1% 소폭 하락했네요. 큐시트를 보니까 경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경제 기사와는 달리 대단히 중요한 기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 우리 국민연금을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장받으려면 그게 630조가 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기관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주주권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그냥 오케이 승인만 했는데 대한항공과 한진카를 겨냥해서 처음으로 주주권 행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대기업의 주주가 되는 간접적으로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하는데 총수일가가 일탈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손해가 왔어. 그러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탈 배임 총수일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죠. 주총이 3월에 열릴 예정이라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주권 행사가 최종 결정되면 국민연금이 조양호 이사, 문제된 조양호 이사의 연임을 반대할 수 있어. 그러면 실제로 보다 더 건강한 회사가 되고 수익성도 높아지겠네요. 진작에 좀 그런 주주권 행사하지 왜 안 했을까요?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이런 것들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인데요. 자,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어딜까요? 그렇죠, 삼성이죠. 삼성에도 국민연금이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국민연금은 수익성만 챙겼는데 이제는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그런 경영 참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요게 사실은 KBS만 톱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의 경영 참여 원칙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선진국, 영국,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시동을 거는 상황인데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시장주의자들이. 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637조 원,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입니다. 주식 시장 총액의 7%, 엄청나네요. 5% 이상 지분을 가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상장 기업 중에 300개래요. 좋습니다. 수익성만 최우선으로 할 뿐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경영의 공공성, 공익성, 윤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헌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 한진그룹의 이른바 오너리스크.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팍팍팍 떨어지잖아. 오너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은 손해보고 있잖아. 그럼 되겠어요? 가만 놔둬야 되나요? 이제 개입하자 이렇게 된 거고. 2015년 지금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2015년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수천억대 손해를 봤잖아요. 이재용, 황태자 왕 만들어주려고. 요때도 그냥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런 반성을 통해서 이제 이게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이를테면은 주총에서도 의견 없이 찬성만 해왔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난해에는 안건의 16.3%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네요.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 보수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었군요. 그렇죠. 일 안 하고 임원들이 돈만 가져가려고 하면 막아야죠.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이런 변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묻어둡시다. 그냥 기계적으로 KBS가 공적이고 객관적인 언론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저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비겁합니다. 저런 저널리즘 방식.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목포 문화재 거리를 가보니까 투기라고 돌을 던지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투기면은 이게 기대 수익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SBS 보도에 따르면 4배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서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몇 배씩 올랐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뻥이에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추가로 노컷뉴스에서도 르뽀를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투기라고 돌을 던지기는 아직 이르다. 투기 이후 3, 4배 이렇게 올랐다. 이런 언론 보도와는 달리 2배 이상 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뭐 거의 일치된 진술들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캄다운해서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투, 체육계 미투가 요새 이슈인데요. 쉽지 않죠. 이게 드러난 거 보면 아니 저런 비리가 어떻게 인해 장막 속에 감춰져 있었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감내하고 버텨줬지? 막아주고 한패가 되거나 또는 침묵하고 있었지?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게 터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국회를 보면 저는 체육계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훨씬 더 높네요. 국회 직원과 보좌진의 22%가 최근 3년 사이에 성폭력을 당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 아닙니까? 10명 중에 2명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못한 사람들 합치면 더 될 거란 말이에요. 3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러면 매우 시급하게 전체 평균의 3배가 넘으니까 다른 행정부보다 높으니까 그만큼 더 폐쇄성, 당파성, 지들끼리의
사회라는 거죠.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뭐 인권센터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인권센터 만들려고 했더니 법을 안 만들어줬대. 국회 운영위에서. 자기들은 이러면서 정작 지금 마지막 클로징부터 말씀드리면 또 경쟁하듯 국회의원들은 스포츠 미투 대책 법안을 발표하고 있대. 지들은 이렇게 여전히 암흑 속에 있는데 남들한테만 이렇게 후라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좀만 더 살펴보면 인권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물 건너 가니까 그러면 아쉬운 대로 성희롱 고충 상담실 요 정도는 다 있잖아요. 웬만한 회사에. 요걸 만들었는데 상담실 위치가 의원실 바로 옆이래.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라 이 정도면 나쁜 놈들이죠. 신원이 바로 노출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어느 의원실에 누가 오늘 상담실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엉터리를 넘어서 화가 나네요. MBC 3.9% 거만거만합니다. 네, 톱으로 북미 대화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 둘 두 꼭지.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직행한다. 보통 뉴욕으로 거쳐서 가는데 워싱턴으로 직행한다. 바로 대통령 만난다. 이거 아닙니까?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북미 연락사무소 논의가 주목된다. 연락사무소는 뭡니까? 수교 직전에 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뉴스입니다.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탄 폐기도 이번에 논의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국민투표가 가결됐잖아요. 그런데 탈퇴하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어. 아주 많어. 그래서 타협안이 나왔는데 영국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려서 큰 표차로 참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폭력 예천군 의원들 특히 박종철 부위원장, 제가 이 예천군 부위원장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 값도 끌 데가 있대요. 아유, 진짜 지저분하다. 비행기 값이 뉴욕까지가 239만 원으로 표시됐는데 실제로는 87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야? 한 150만 원 정도를 다시 돌려받았거나 뭐 어떻게 써먹었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유산지구 지인명의 10여 채 호지 알았다? 라고 하는 자한당의 공격 리포트와 사비들여 문화재 보존하려던 것이다 라고 하는 손혜원 의원의 반론을 가지고 양비론적으로 기계적으로 두 꼭지로 벌렸습니다. 글쎄요, 이런 기사 이제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한파에 콘크리트 굳히려다가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사망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야. 위험에 외주화는 계속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여전히 이렇게 위험한 일들은 다 하도급 직원들 지키고 있구나. 또 하나는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당연히 늦게 굳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갈탄, 수탄을 이렇게 태운대요. 그러면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더 빨리 굳는 거지. 그러게 굳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은 익히는 겁니까 콘크리트를? 그리고 틈을 이렇게 막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밀폐. 거기 이제 탄이 다 타면은 또 추가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면은 중독되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분 명복을 빕니다. SBS 8시 뉴스인데요. 5.4% 살짝 올랐어. 보니까 끝까지 판다. 손혜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작정을 하고 파네요. 손혜원 동생 건물 매입은 우리 뜻 아니다. 이 남동생이 이혼을 했는데 남동생이랑 손혜원 의원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남동생은 당연히 이혼했으니까 전 아내랑도 관계가 안 좋을 텐데 그런 저간의 이유 때문에 도왔다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조카를.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동생한테 이렇게 다짜고짜 인터뷰를 하니까 적대적으로 인터뷰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박물관 부지가 먼 곳에 또 하나 있다. 건물 한 채 추가 확인했는데 한 1, 20평짜리 조그마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박물관은 하나에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범죄 의도와 사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은 막 쏘는데 집중되는 부분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SBS. 문화재 지정되면 건물값 안 올라. 손혜원 주장인데 반론권 차원에서 해줬어요. 근데 이런 거를 반론권으로 주기보다는 손혜원 의원이 평상시에 목포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애정과 열정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나 내려간다. 야 같이 가자 목포에.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야 범죄 의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반론권이 될 텐데 이런 이상한 반론권을 줬어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 얼음판에서 어떻게 살려고 가해자 감싼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1년의 이런 심석희 선수의 피해 사항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후에서 조정을 했다 하는 그 녹취록을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인면수심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포츠 체육계에 잇따른 어떤 비리들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세체육회장, 대한민국 체육기자협회 회장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매우 오랫동안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도 지냈고 98년에 조선일보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체육기자예요. 조선일보사 안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뇌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실형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아이스하키 빙상계의 빅브라더예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공식 블로그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연세체육회장 존경하는 선배야.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져야죠. 그런데 계속 그들만의 리그를 이런 부도덕한 인사가 지키고 있고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전명규 등 작은 밥값철들이 깝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균 우리 노동자가 숨진 태안 화력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했는데 위반 사항이 1000건이 넘게 나왔대요. 발전소 자체가 그냥 불법이네요. 위반 사항이고. JTBC 뉴스룸인데요. 5.8%가 나왔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상센터의 참담한 현실을 하나, 둘, 셋 꼭지로 고발을 하고 있네요. 정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재판 민원 없었다고 서영교 의원은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 국회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라고 진술도 했고 그리고 자기 장관한테 보고하는 이메일도 확보가 됐어. 이건 빼박이죠, 빼박. 서영교 의원은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나긴 만났다. 그런데 그 정도 증거 능력 그리고 공소장 기재 사실로는 일부 우리 댓글에서도 왜 이상호 기자가 서영교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시던데 제가 경험칙상 이 정도 사안의 증거가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빼박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국회 파견된 판사를 만난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뿌락지거든요, 뿌락지.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파견한 뿌락지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고 당시에 서영구 의원이 2015년 당시에 법사위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로비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뿌락지를 보낸 거예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서기호 변호사가 이 봐달라는 재판 청탁이 통한 이유와 관련해서 개별 국회의원과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거래한 것이다. 라며 이렇게 쭉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같은 법사위 출신이잖아요. 서기호 변호사. 그런데 자기가 봐도 서영교 의원이 잘못한 게 분명해 보인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거짓말은 더 심각하게 사안을 확대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영교 의원이 청탁한 지인의 아들이 바바리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300만 원 벌금 받은 전과가 있어. 전과자야. 그런데 5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라
1m 가까운 데서 바바리 짓을 했어. 그건 그냥 보여주는 공연 음란죄를 넘어서서 뭔가 간음하려고 강간이라든가 추행하려고 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져. 1m 앞이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손이 닿을 정도잖아요. 껴안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호 판사 출신 의원이었고 현재 변호사죠. 최소한 집행유예. 전 실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영교 의원의 부탁대로 500만 원 벌금 딸랑 받고 풀려났잖아요. 매우 수상하다는 것이죠. 이미 뭐 증거와 무관하게 서영교 의원은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에서 대단히 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리고 옳은 의정 활동도 많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의 뉴스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